동의보감 오디오북 4화. 몸이 바로 서야 정신이 바로 선다. 척추의 도.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혹시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혹은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빼고 비스듬히 기대앉아 척추를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지금 구부러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화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목을 길게 빼고 허리를 구부린 채 자판을 두드립니다. 길을 걸을 때조차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어깨는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의보감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소노다소, 잠을 자는 법소본다면, 그리고 밥을 먹는 법소식다작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생명활동의 기반이 되는 몸의 형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둥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400년 전 의성허준 선생은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병은 단순히 오장육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의 틀이 무너졌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는 동의보감의 첫 번째 편인 내경편의 첫머리에 신형, 즉 몸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형태가 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의보감이라는 지혜의 거울에 우리의 구부러진 모습을 비추어 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되찾는 네 번째 열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정형, 몸의 형태를 바르게 하라. 이 두 글자 속에 담긴 생명의 심오한 원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척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몸을 지탱해 주는 단단한 기둥이나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단순한 통로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의보감은 척추를 단순히 뼈와 신경의 집합체 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허준 선생은 척추를 따라 흐르는 경락인 동맥을 일컬어 양맥의 바다라 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모든 양기를 총괄하고 조절하는 핵심적인 에너지 통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간, 심장, 비장, 폐, 신장 등은 모두 척추에서 뻗어나온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신호가 척추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각 장기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휘어지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오장육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삐걱거리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이유 모를 두통과 피로에 시달리는 수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척추의 뒤틀림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척추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뼈 경추가 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등뼈 흉추가 굽으면 심장과 폐를 압박하여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허리뼈 요추가 틀어지면 골반과 다리의 균형이 무너져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관절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허준 선생은 이미 400년 전에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형태가 바르지 않으면 기혈순환이 막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즉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는 동의보감의 유명한 명제는 척추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몸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의보감은 그 해답을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동의보감은 양생 생명을 기르는 법의 핵심 중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바른 몸가짐을 강조합니다. 허준 선생은 서 있을 때는 소나무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을 때는 종처럼 묵직하게, 누워 있을 때는 활처럼 편안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서 있는 자세입니다.
동의보감은 서 있을 때 정수리 백회혈을 하늘에서 끈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꼿꼿하게 세우라고 합니다. 턱은 가볍게 당기고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리며 가슴은 활짝 펴니다. 아랫배 단전에 약간 힘을 주어 허리를 받쳐주고 엉덩이는 뒤로 빠지지 않게 살짝 말아 올립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서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을 유지하며 중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게 됩니다. 둘째,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그만큼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은 앉을 때도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라고 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편안하게 기댑니다. 무릎은 90도 각도로 구부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턱을 개는 습관은 척추와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주범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수면 자세는 척추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의보감은 잘 때 반드시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좋다 측와위 고 권합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누워 잘 때는 너무 높은 베개를 피하고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쳐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허리의 최악의 자세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동의보감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심신이려. 몸의 형태가 바르면 마음가짐도 바르게 되고 몸이 구부러지면 마음도 구부러진다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반대로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걸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바른 자세는 단순히 척추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자 세상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허준 선생은 몸의 형태를 바르게 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옛 선비들이 글을 읽을 때나 명상을 할 때 항상 자세를 바르게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깊은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자세가 구부정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은 호흡은 뇌에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하여 머리를 멍하게 하고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불안과 긴장을 유발합니다. 결국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양생법이자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지라는 결심만으로는 수십 년간 굳어진 나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척추 자각하기 수행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 목이 거북이처럼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어깨가 안으로 굽어 있지는 않은지, 내 허리가 구부정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잡으십시오. 이 작은 자각의 순간들이 모여 습관을 바꿉니다. 둘째, 도인법 스트레칭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몸의 기혈순환을 돕는 다양한 체조와 마사지 방법인 도인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동작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기지개 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십시오.
밤새 굳어있던 척추와 근육을 깨우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허리 돌리기 양손을 허리에 짚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허리를 돌려주십시오. 굳어있던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배 문지르기 복부 마사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복부의 기혈순환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걷기 명상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자 척추 운동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식후에 100걸음을 걸으면 병 없이 오래 산다 1900보 했습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정면을 향하고 가슴을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뒤꿈치부터 착지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걸으면서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 호흡의 리듬,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걷기는 척추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자 마음을 바로 세우는 명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동의보감 오디오북 네 번째 시간. 우리는 정형 몸의 형태를 바르게 하라는 척추의 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몸이 바로 서면 마음도 바로 섭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이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자. 그 작은 다짐이 구부러진 당신의 척추를 곧게 세우고 위축된 당신의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몸의 기둥을 바로 세워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되찾는다.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을 정화하고 생명력을 푹 돋아주는 신비한 액체, 진액과 침타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동의보감은 입안에 침을 불로초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내레이션의 김민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깨 쫙 펴고 당당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